네, 이슈 플로우 시간입니다. 올 상반기 계속해서 우하향하던 이 정제 마진 쪽에 최근 반등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고 하죠. 증권가에서는 3분기를 기점으로 정제 마진의 방향성이 전환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정제 마진은 보시는 것처럼 상반기에 지속적으로 우하향하다가 최근 약간의 반등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WTI 국제 유가가 최근 배럴당 80달러 선을 넘어섰고 휘발유 마진과 등 경유의 마진 또한 증가를 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 상반기 정제 마진이 계속해서 하락했던 이유는 미국과 유럽 쪽에서 경기 침체로 인한 수요 감소가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연초 이후로도 여전히 미국과 유럽 쪽에서 이 경기 침체로 인한 수요 부진은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지만 최근 조금은 다른 움직임이 조금씩 포착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요하게 살펴볼 부분은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와 이 정유 수요를 보여주는 중간 유분 수요 증가율이 과거 역사적으로 비슷한 움직임을 보여왔다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 이 중간 유분 수요 증가율과 함께 그래프가 동기화돼서 움직이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이 등유나 경유 등이 산업용이나 또 운송용으로 주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렇게 제조업 경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6월에 미국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에는 부진했습니다. 하지만 주목해 볼 만한 점은 이 디젤 수요와 연관이 있는 트럭 컨테이너 물동량이 최근 크게 증가를 하고 있고 제조업 쪽에서 재고는 감소를 하고 신규 수주는 증가하고 있는 움직임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반기에는 조심스럽게 ISM 제조업 지수 반등에 대한 무게가 실리고 있는 가운데 정제 마진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실리고 있는데요. 그에 맞게 최근 2분기 실적을 발표한 SK 이노베이션, S-오일 같은 경우에도 하반기 실적이 개선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죠. 이렇게 계속해서 유가가 오르고 있는 요즘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봐야 할까요? 여기서 오늘의 이슈 함께 보시죠. 네, 오늘의 이슈입니다. 다시 떠오르는 유가 급등 시나리오인데요. 우리는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봐야 할까요? 김영일 전문가와 이슈 플로우 통해서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자, 우리가 계속해서 2차전지 오늘도 뜨겁습니다. 거기에다 또 AI 챗봇이 뜨겁게 달아오른 가운데 시장에서 또 하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유가가 되겠는데요. 좀 오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에서도 급등에 대한 그런 시나리오들을 만들고 있다고 하는데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투자 힌트 얻어보겠습니다. 김형일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김영희 전문가입니다. 네, 다시 한번 떠오르는 유가 급등 시나리오라는 주제로 오늘 함께 해주시는데요. 세 가지로 나누어 주셨습니다. 자, 첫 번째 플로우는요. 유가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유가 관련주들은 과연 이런 오름세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마지막으로 유가 관련된 종목들은 어떠한 투자 전략이 좋을지, 대형주가 좋을지 아니면 중소형주가 좋을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유가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사실 많이 신경을 좀 안 쓰던 그런 부분인 것 같기도 해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지금 유가가 올라간다고 해서 시장에 이제 그렇게 크게 영향을 끼칠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유가가 지금 올라간다라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이 기업들의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또 우리에게 또 가장 민감하게 또 다가올 수 있는 이야기다 보니까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하고 가려고 이제 주제를 정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유가 같은 경우에 지금 지난 4월 14일 이후에 최고치를 경신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월간 상승률 같은 경우에는 22년 1월 이후에 최대치를 기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계속해서 유가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더위가 워낙에 강하잖아요. 저는 체감상 작년보다 재작년보다 올해가 훨씬 더 덥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러한 부분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제 유럽과 그 다음에 미국, 전체적으로 글로벌 국가들 모두 다 굉장히 이제 이 더위에 대한 걱정이 상당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워낙에 더위에 대한 걱정들이 상당한데 지금 이제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 에어컨 보급률이 이제 생각보다 별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에어컨 보급도 이제 계속해서 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서 이제 계속적으로 이 석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라는 거죠. 에너지 사용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당연히 석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건데 올해 하반기에 그런 이 수요 증가에 따라서
따라서 180만 배럴 정도가 부족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반기로 가면서 국제 유가가 93달러 정도까지는 배럴당 올라갈 것으로 이렇게 이제 예측이 되고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오펙의 움직임을 조금 이제 보게 되면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음 달까지 100만 배럴의 감산을 연장을 한 그런 상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하루에 100만 배럴의 감산을 연장하는 이러한 이제 계획을 계속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고, 그러면서 지금 이 경기 침체로 인해서 또 유가가 계속해서 하락을 했었지만 지금 또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잖아요.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 또 당연히 기업들의 투자가 늘어날 수가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또 당연히 석유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전체적으로 나오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지금 현재 이 경제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들, 그 다음에 감산이 연장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석유 수요의 증가 등등 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들이 원유의 가격을 다시 한번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원유를 다루는 기업들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는 또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정유사 같은 경우에 작년 1월 이후로 정말 이제 국제 유가가 계속적으로 하락을 했었기 때문에 줄줄이 적자를 기록을 했었죠. 그런데 정유사들이 올해 2분기를 지나면서 이제 또 마찬가지로 실적 바닥을 잡을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산유국이 감산을 하면서 유가는 상승을 하고, 그러면서 또 당연히 정제 마진도 회복을 할 수밖에 없겠죠. 정제 마진이 회복이 되면 당연히 실적도 회복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 석유 사업 부분이 실적 악화로 인해서 2분기에 약 1,060억 정도 적자가 났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회복이 되면서 3분기부터는 실적 개선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SK온에 대한 실적 회복도 실적 회복인데, SK 이 석유 사업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실적 개선이 되게 되면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또 이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유가에 대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조금 팔로우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 현재 비단 뭐 정유사뿐만 아닙니다. 유가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또 이 영향이 가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죠.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계속적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이제 우리 일상에 민감하게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당연히 또 이제 기름에 대한 가격이겠죠. 이번 달 말에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 물가 부담으로 인해서 유류세 인하가 결정된 지 약 한 1년 정도가 지나가는 구간입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계속해서 좀 연장이 되어 왔었죠.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연장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연장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단 기름당 한 200원씩은 다시 이제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정부에서 이 국세 수입이 지금 상당히 좀 적은 상황이거든요. 올해 세수 예측액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 몇십조 정도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또 다른 데서 걷어들여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또 유류세가 어느 정도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은 것인가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유가에 대한 시나리오는 무언가 올라갈 만한 시나리오가 굉장히 많다라는 점, 그러면서 결국에는 정유사들이라든지 혹은 이제 기름을 많이 쓰는 그러한 이제 기업들에 대해서는 또 어느 정도 영향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가에 대한 가격의 상승세는 뭐 하반기까지 어느 정도 팔로우 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는 유가와 관련해서 하반기까지는 우선은 관심권에 두자, 이렇게 또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동시에 유가 관련된 종목들을 전반적으로 저도 좀 아는 선에서 찾아봤는데, 뭐 지금 시장에서 워낙에 쏠림 현상이 심하다 보니까 큰 반응은 없는 것 같습니다. 관련주도 좀 짚어주십시오. 네, 일단은 지금 이 유가 관련주들은 흥구석유나 혹은 이제 뭐 유일에너테크, 뭐 SH에너지화학 이런 이제 약간의 테마주 성격을 띠는 종목들이 있죠. 지금 보게 되면 이 종목들은 관심도가 완전히 죽어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는 달금 자체가 지금 2억도 들어오지 않은 모습 확인을 할 수 있고, 뭐 다른 종목도 그대로 다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장에서 그렇게 관심을 받고 있지는 못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SO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상당히 반등폭이 크기는 했죠. 다만
반등폭이 나온 모습은 많이 떨어졌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2분기 실적 바닥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하게 어느 정도는 나타나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이 유가에 대한 측면에 대해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무엇이냐? 8월은 개별주 시장이 될 확률이 이제 어느 정도는 거의 확정적이지 않은가 정도까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지금 현재 2차전지 그룹주들, 그러니까 에코프로라든지 혹은 이제 포스코 그룹주들은 반등이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반등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기는 한데 반등 나오다가 오늘은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오늘 상승 나오는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일단 뭐 네이버나 카카오, 그 다음에 뭐 카카오뱅크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성장주에 속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보게 되면 오늘 같은 경우에 저는 AI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보게 되면 뭐 이제 셀바스 AI라든지 뭐 이러한 종목들이 있죠. 셀바스 AI, 그 다음에 뭐 솔트룩스 이러한 종목들. 즉 지금 현재 시장은 이제 어느 정도 수급이 조금 퍼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이제 AI 관련주들도 올라오고 있죠. 그 다음에 제가 최근에 한번 추천을 드렸었던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도 바닥 잡고 올라오는 모습이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단 이뿐만 아니라 지금 제가 오전에 추천드렸던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인 상승 나오고 있죠. 로봇주들도 지금 수급이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 외에 지금 그 외의 종목들이죠. 뭐 프로이천 같은 경우에는 OLED 종목 쪽인데 프로이천이 이제 올라간다라든지 지금 현재 시장을 보게 되면 완전히 이제 개별주의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7월 달은 2차전지 주도주 쪽으로 완전히 수급이 쏠렸다라고 한다면 2차전지 쪽에서 어느 정도 수급이 나와 버리니까 그 수급을 이제 완전히 개별주 쪽이 받아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오늘 같은 경우에는 AI 관련주들이 굉장히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오늘 AI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결국에는 또 이제 이 수급적인 측면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게 되면 일단 오늘 수급이 굉장히 훌륭했었던 이 솔트룩스의 차트를 가져왔습니다. 보게 되면 솔트룩스 같은 경우에 최근 시장에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았던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다가 어제 같은 경우에 결국에는 수급이 더욱더 크게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그 수급을 기반으로 오늘 분출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셀바스 AI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셀바스 AI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수급이 굉장히 긍정적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기점으로 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는 점. 즉 지금 현재 개별주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상승이 나오는 종목군들은 최근에 수급이 잘 들어간 종목군들이 정답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지금 저저번 주부터 저번 주까지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내용이 뭐냐면 주 후반까지 수급 들어가는 종목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결국에는 수급이 들어가는 종목들이 그 수급을 기반으로 해서 탄력이 나오기 마련이니까 최근에 수급이 잘 들어간 종목들이 무엇이 있나를 반드시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결국에는 오늘 AI 관련된 종목들도 최근에 수급이 굉장히 잘 들어갔기 때문에 그 수급을 기반으로 해서 결국에는 또 상승이 나오고 있고 주도를 해주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오늘은 이제 AI가 돌아줬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시장은 무언가 개별주 장세가 됐으니까 이제 이 AI 쪽에서 다른 쪽으로 또 수급이 넘어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그 다음 이 수급이 넘어갈 종목군들은 어디인가 이 부분을 파악을 할 때 결국에는 또 최근에 수급이 들어온 종목들이 어디인가 이러한 부분들을 솔트룩스의 이러한 흐름을 한번 또 같이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 현재 유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에 오늘의 강조드리는 부분은 무엇이냐? 유가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이제 이슈가 나오게 되면 관련주들이 또 수급이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즉 8월달 같은 경우에는 분위기가 7월달과는 완전히 바뀌어서 진행이 되고 있고 개별주 종목 장세의 이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에 개별주 종목 장세의 양상에서는 결국에는 올라갈 종목을 잘 잡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7월달 같은 경우에는 그냥 2차전지만 보면 됐었지만 지금은 상당히 이제 다양한 업종 내에서 종목들을 골라 나가야 되는 시장이 또 8월 시장인 거기 때문에 8월 시장에서 결국에 또 이 강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을 잡으려면 무언가 조금 더 다양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점. 다만 그 다양하게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은 수급을 또 잘 보시면 어느 정도 이 수월하게 대응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김영일 전문가는 계속해서 새로운 스타 찾기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 이제 8월이 개별주 장세가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장 속에서 수급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기준으로 잡아놓고 지금 이슈를 계속 따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같이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 뭐 오늘 유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건 결국에는 강조드릴 부분은 시장은 종목 장세가 됐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유가 급등에 대한 부분은 그냥 한번 파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유가가 올라가면 당연히 이제 뭐 정제 마진도 올라갈 수가 있는 부분이고, 반면에 기름을 또 많이 쓰는 이러한 이제 기업군들, 종목군들은 아무래도 또 실적이 하락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팔로우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제 계속 기사를 보게 되면 뭐 유럽이든 미국이든 원래는 이제 이 더위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나라가 아니었잖아요.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처럼 습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그늘 들어가면 이제 시원해서 가정당 뭐 에어컨 보급률이 유럽 같은 경우에는 5%도 채 되지 않는다라고 해요. 그런데 올해 이제 또 에어컨 열풍이 굉장히 돌고 있다라고 합니다. 즉 이러한 말은 결국에는 또 이제 에너지 수요 증가에 또 어느 정도 따라올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유가에 대한 부분은 한번 지속적으로 팔로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이 유류세 인하 조치 요거는 그냥 이제 이 기름값 최근에 많이 내려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또 이제 어느 정도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이번 달에 이제 결정이 되니까 그 결정되기 전날에 이제 기름 좀 많이 넣어 놓으시라고 오늘 한번 이제 이슈를 뽑아봤고요. 그러면서 관련주는 테마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점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 들어갈 때 트레이딩에 맞는 관점으로만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현재 8월달 시장은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부분입니다. 분위기가 FOMC 기점으로 해서 확 바뀌었기 때문에 개별주 종목 장세에서 종목을 잘 잡는 게 제일 중요한 시장이다라는 점 때문에 종목을 잘 잡는 데 있어서 노력을 조금 더 기울여 주셔야 되고, 그러면 수급적인 측면을 꼭 잘 보셔야 된다라는 점까지 오늘 마지막으로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8월엔 종목 잘 잡고요. 또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유가, 또 속도 잘 전해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은 유가 관련해서 김영일 전문가의 전망을 들어보셨습니다.